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 재취업을 준비 중인 백수입니다. 26에 결혼해 일찍 경단녀가 되었고 33세 이혼한 뒤부터 제 인생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상반기 대기업 채용 공고에서 제가 대학 졸업 직후 2년간 일했던 경험이 딱 들어맞는 포지션을 찾게 된 거예요. 서류 전형, 1차 화상 면접, 실무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고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임원 면접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날 아침 제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아세요? 면접 복장은 하루 전 드라이 맡겨 깔끔하게 정리했고 구두는 광까지 냈어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빗어 정리한 다음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노인을 본 건 바로 지하철역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새벽같이 나온 길이라 인적은 드물었어요. 멀리서부터 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뭔가를 손으로 더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계셨는데 바닥에 쏟아진 감들이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심지어 한쪽 신발도 벗겨진 상태였고요.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솔직히 저도 망설였죠. 이거 도와드리다 늦으면 어떡하지? 면접은 8시 30분인데. 하지만 제 발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 노인은 주름 깊은 손으로 제 팔을 잡으시더니 감이 다 굴러갔어. 내 오늘 이거 팔아야 저녁밥이라도 챙기는데. 순간 그 눈빛을 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섬주섬 감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젊은 커플도 도와줬고 우리는 10분도 채 안 돼 모든 감을 다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감 한 봉지를 제게 건네시는 거예요.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하나만 받아줘. 전 괜찮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결국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시계를 보니 8시 15분. 면접장까지 택시로도 20분은 걸릴 거리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고 택시를 잡았지만 결국 5분 늦게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직원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면접은 정시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날 전 면접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계속 면접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결국 떨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고 자신이 왜 그렇게 남을 돕느라 중요한 기회를 놓쳤는지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던 노인의 손을 뿌리쳤다면 오히려 더 가슴에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장을 나서던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명함이 들어있었죠. 금빛 가장자리가 반짝이는 고급 명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한 회장 YH그룹. 그녀는 놀랐습니다. YH그룹이라면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던 대기업이었고 김영한 회장은 나이도 꽤 많아 보였죠.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도와준 바로 그 노인의 이름이 김영한이라는 걸요. 설마 그분이 이 그룹의 회장이었다고? 어안이 벙벙한 채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함 뒷면에 작게 손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기 마련이요. 다시 만날 기회를 드리리다. 그녀는 얼떨떨한 채 명함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괜찮으신 시간에 맞춰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망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도와준 노인이 알고 보니 재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이 다시 그녀 앞에 어떤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묘한 기대감이 꿈틀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오후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검은 고급 차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직원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분명 평범한 곳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그 교차로 그녀가 내민 손.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도심의 복잡한 길을 벗어나 점점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들어섰고 결국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고요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녀를 맞이했죠. 내리시죠.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 문을 열어준 비서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한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메운 미술 작품들까지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 깊숙한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아가씨.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소.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은 바로 며칠 전 길거리에서 그녀가 도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남루한 차림과는 달리 지금은 잘 다려진 고급 수트를 입고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죠. 회장님, 정말 그때 제가 도와드린 분이. 맞소. 내가 김영한이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신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줬다는 거요.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나지. 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당신이 고마웠어. 그래서 당신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날 면접 못 가셨더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아쉬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회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하나 준비했어. 네? 내 회사 말이요. 우리 YH그룹은 사람을 볼 때 자격증보다 마음을 먼저 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 자신은 실수 하나 없이 면접을 준비했고 시간도 맞췄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예기치 못한 도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아가씨, 진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통하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소. 김 회장의 말에 그녀는 가슴 깊이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그 향긋한 향기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던 길이었고 이력서를 출력할 돈이 부족해 흑백 인쇄를 했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재벌 회장의 거실에 앉아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있다니. 자, 이름부터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김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29이고요.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까지 여러 파트타임으로 생활했어요. 고정적인 직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신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그냥 안정된 직장을 원했어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부모님한테 걱정 안 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누구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유진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말 듣고 싶어서요. 그 말에 김 회장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녀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되묻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어릴 때부터 제게 늘 세상은 냉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강한 척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전부 스펙, 배경, 외모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그녀는 말하다가 스스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선 저 같은 사람의 진심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일하고 싶어요. 어디서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서류를 한 장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인턴 계약서요. 급여는 정식 사원 수준일 거요. 3개월간은 배운다는 자세로 해보시오. 그 후엔 전환 여부를 내가 직접 결정하리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가슴 깊숙이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내 진심이 만든 두 번째 기회야. 새벽 6시 서유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재벌 회장의 개인 추천으로 입사한 첫날. 정장은 중고 매장에서 산 것이었고 구두는 뒤축이 살짝 닳아 있었지만 거울 앞에서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유진아. 회사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랭한 공기였습니다. 복도 곳곳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녀에게 인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해준 자리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영기획실 인턴 서유진. 첫 업무는 문서 정리였습니다. 기획안 출력, 회의실 셋업, 그리고 임원 회의 자료 복사. 단순한 일이었지만 유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글자 한 장도 실수 없이.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란 공간의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인턴이랑 같이 먹긴 좀 자리 없어서 미안해요. 경영기획실 대리의 말에 유진은 애써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구내식당 한켠에 앉아 식판을 내려다보는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괜찮아. 이겨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작은 쪽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B에서 회장님 대기 중. 정리한 자료 들고 오세요. 비서실. 유진은 다급히 회의 자료를 챙겨 B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김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은 어땠소? 긴장했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들보다 뒤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끝은 다를 수도 있어. 다만 세상은 냉정하오. 진심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소. 그걸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유진은 생각 끝에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지키되 실력을 쌓는 거요.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말 잊지 말고 앞으로 3개월간 증명해 보이시오. 회의실을 나서는 길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은 느낌. 그 감정이 세상의 차가움을 이겨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턴 2주차. 서유진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고됐지만 김 회장의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런 인턴을 왜 챙기실까? 어디서 백을 써온 거 아냐? 얼굴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 복사기를 사용하는 유진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조용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이 부른 회의실. 유진이 문을 열자 회의실엔 경영기획실 직원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인턴 서유진 씨는 회장님의 직접 추천으로 입사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게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일할 겁니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퇴근길 유진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경영기획실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문이 닫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얽히지 마요. 회장님이 챙긴다 해서 여긴 만만한 데 아니에요. 그 말 속엔 경고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얼어붙은 듯 서늘했습니다. 이겨내자. 여긴 시험대야.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유진은 다음 날 더 일찍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질투와 오해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유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턴 4주차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회장 보고용 데이터를 검토하던 저는 공유 드라이브에 올라온 파일 하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전날 밤 늦게까지 새로 만든 매출 예측 시트였는데 숫자가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식도 깨져 있었고 계산식은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이건 일부러 손댄 건가? 혹시나 해서 수정 내역을 확인했지만 기록은 깔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는 회장님과 임원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서 모든 세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팀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미안하지만 발표는 김 대리가 대신할 거예요. 회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발표하지 못한다는 건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리하려면 당장의 프리젠테이션보다 데이터 복구가 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회의 전의 자료는 제가 완벽히 고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셀을 저장한 뒤 USB에 담아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 들려오는 질문과 답변이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문이 열리자 김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숫자 하나 흔들리지 않더군. 그 순간 제 뒤편에서 누군가의 짜증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김 대리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 없는 비난은 또 다른 불신을 부를 뿐이었으니까요. YH그룹은 3분기 신규 투자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팀장은 제가 데이터 통합 파트를 맡아주길 원했습니다. 사흘 뒤 중간 점검이 있었고 외부 컨설턴트까지 참여하는 큰 회의였습니다. 야근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 제 컴퓨터를 엿보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퇴근 전엔 비밀번호를 바꿨고 중요 파일은 전부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무용 노트북 로그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중간 점검 당일 준비된 보고서에는 최신 거래 조건이 반영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30분 전 김 대리가 들고 온 버전에는 공란이 가득했습니다. 팀장은 크게 당황하며 제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신 조건이 빠진 자료는 회의에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 두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최종본입니다. 백업해 두었습니다.
회의는 무사히 끝났고 컨설턴트는 예상보다 정교하다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회장님도 미소를 보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김 대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3개월 인턴 종료 일주일 전 인사팀은 전환평가용 면접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정리했고 회장님께 결산 보고를 올리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사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김 대리가 제 계정으로 출력한 내부 기밀 문서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순간 휴대폰에 저장해둔 로그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 아이디를 쓰십니까? 그는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문서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때 경영기획실 차장이 뒤따라 들어왔고 상황은 금세 보안팀에 전달되었습니다. 실시간 접속 로그, USB 기록, CCTV 영상이 곧바로 확인됐고 김 대리는 자료 유출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에 소집된 저는 그동안의 프로젝트 진행 기록과 보안 로그를 보고했습니다. 김 대리는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장님은 모든 사실을 파악한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유진 씨,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히 문제를 해결했군.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정규직 전환 확정 메일은 회장실에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 주임 서유진. 저는 명패를 받아들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작은 손수레를 끄는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이번엔 수트 위에 얇은 바람막이만 걸쳤을 뿐 그날처럼 완벽한 변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나들이이십니까? 제가 웃으며 인사하자 회장님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습관이요. 사람들 틈에 있어야 세상이 보이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가 도운 건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했던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덕분에 제 삶을 얻었습니다. 회장님은 빙긋 웃으며 길가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손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일이요. 앞으로도 길 위에서 그 마음 잊지 말길 바라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여느 날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붉은 하늘이 물들어가는 동안 처음 그날 젖은 감을 주워 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을요.